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요? 이재명 대표의 오늘 해야 되는 거 같죠? 안녕하세요.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정재영. 조은입니다. 이런 걸 우리 채널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요? 일단 뭐 저희 네. 최대 정당 중에 네. 하나니까 국민의힘에서 네. 이재명 대표의 오늘 해야 되는 거 같죠? 공직선거법 위반 아, 선거를 네, 그렇죠.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냈더라고요. 원래 공개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생중계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? 사실 뭐 모든 재판은 공개 원칙이긴 한데 그쵸. 생중계 또 다른 이야기죠.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법정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죠. 뭐 녹음, 녹취나 촬영 같은 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도 그 일환에서 아마 별도의 허가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네. 이와 관련해서 네. 제가 이제 법령을 좀 살펴봤는데 네.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 모든 재판은 뭐 공개되어야 된다. 그쵸, 그쵸. 여기서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. 네. 강론으로 가면 이제 법원 조직법에 이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뭐 생중계, 녹음, 녹화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재판장의 허가를 이제 그런 필수 요건으로 좀 삼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럼 재판장이 뭐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그렇죠. 할 수 있으면 그냥 네. 생중계로 하는 거고 네. 아니면 와서 네. 봐라 네.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제 입법이 투구되어서 법원 방청과 관련한 규칙이 201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피고인의 동의가 네. 있다면 생중계 등을 할 수 있고 네.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중계를 뭐 허가할 수 있다. 그래서 대부분 규칙이 제정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 보장하는 알 권리가 뭐 개인의 자유나 뭐 인격권보다 좀 더 뭐 크다고 그렇죠. 판단할 때는 네. 그거를 뭐 우세해서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. 맞아요. 네, 정확히 그런 내용이고요. 네. 이런 규칙이 적용된 예가 우리나라에서 딱 2건 있었습니다.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쵸.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네네. 1심 선고가 이제 생중계 됐던 적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네. 이제 뭐 뇌물수수 등등 혐의에 대해서 이제 1심 선고 생중계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. 네. 그것도 뭐 부동의를 하셨겠죠? 네, 당연히 뭐 부동의 했는데 재판장이 아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네네. 해서 이제 허가를 해서 이제 생중계 됐던 사례가 있고요. 그러면 이번 사실 생중계 요청도 네.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네요. 사실 그렇죠. 네. 네. 뭐 우리 쪽 너네 쪽하고 이상하긴 한데 그쵸. 우리 쪽 대통령들은 다 생중계를 했는데 왜 너네 측 당대표도 생중계해야 되는 건 아니냐? 그렇죠. 나는 그런 명분도 있고요. 네. 오히려 또 보면 만약에 그 혐의에 대해서 뭐 선고잖아요.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당연히 한 측은 무죄를 주장했을 거고 검사 측은 유죄를 주장했을 거고 네. 그 상황에서 내가 당당하면 나는 국민의 그 모든 눈앞에서 심판을 받겠다. 네.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이건과 관련해서도 뭐 그래서 피고인의 지금 위치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뭐 당당하게 자신 있으면 동의하고 생중계 합시다. 네. 하면 또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죠. 그래서 어떡할까요? 네. 이번에 아직 의사를 밝히진 않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또 이런 또 그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해볼 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넌지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. 그쵸. 네. 사실 뭐 동의 안 한다. 요걸로 뭐 어느 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. 이렇게 판단할 수 없죠. 맞아요. 네. 당당하더라도 네.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네. 또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그렇죠. 당연히 뭐 저라도 뭐 네. 제가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중계는 좀 거부할 것 같아요. 당연히 네. 동의 부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예단을 해서는 안 되고 그쵸. 우리 이제 결론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.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중계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네. 그거를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조건으로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? 뭐 그걸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제가 말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다. 그러면 네. 해외는 뭐 어떤가요?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또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네. 되게 좀 달라요. 이제 다른 반대 측에서 이거 생중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재판장님 나 이거 모든 그러니까 선고뿐만 아니고 공판 진행 단계를 다 생중계 주세요.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뭐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. 아니 그거 뭡니까? 이게 재판을 하는 그
뭐 네. 단계 그 네. 절차를 전부 다 생중계로 한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예. 야, 지지자들이 또 별풍선 쏴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재판장은 뭐 기록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그쵸.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언변도 뛰어나고 그쵸. 쇼잉이 워낙 좋으니까. 맞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걸 좀 활용하고 싶어서 네, 아마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. 아, 약간 그 일종의 그 국민 참여 재판을 조금 비슷하죠. 예, 네. 비슷하게 좀 활용한 네, 그런 사례가 맞아요. 아닌가 네. 싶어요. 이거 진짜 정말 리얼 법정 리얼리티 쇼다. 쇼가 아니죠. 정말 리얼 법정이다라고 해서 보고 지금 되게 뭐 지지자들이나 뭐 반대세력들도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. 맞아요. 뭐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도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뭐 어쨌든 그렇죠. 뭐 재판 절차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맞아요. 그거를 뭐 언젠가는 또 그런 식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미 사실 이제 이 법령 자체는 너무 옛날에 생겼던 법령이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뭐 비대면 시대지 않습니까? 그쵸. 면접도 화상으로 보고 있고 공개재판주의는 사실 헌법상 보장하는 그렇죠. 원칙이니까 네. 그래서 공개를 어떻게 뭐 굳이 방청까지 와서만 열어준다라는 것도 조금 지금과 안 맞을 수 있고요. 그쵸. 이제는 그 공개 범위, 그러니까 형식, 방법을 네. 물리적으로 이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게.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대법원도 사실 그런 걸 좀 고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사실 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라. 그쵸. 늘 문제잖아요. 네네. 어떻게 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이 뭘까라고 하면 결국은 투명성, 공개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작년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네. 우리도 뭐 법원 방송국, 지금 뭐 법원 TV, 법정 방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. 라는 걸 해서 사실 뭐 국회 TV도 있고 말이랑 TV 등등 있잖아요. 그쵸. 네, 그런 것처럼 해서 우리도 만들어서 좀 야, 생중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재판하는 시간 동안은 그렇죠. 언제든 그냥 TV 돌리다가 뭐 하나 해서 보면은 네. 그냥 그 재판을 볼 수 있는 거죠. 사실 뭐 빠른 목표로는 뭐 내년 상반기 때 좀 개국하는 걸 목표로 좀 달려왔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근데 걱정도 좀 돼요. 특히 형사재판을 그렇죠. 받는다라고 하면 이미 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. 원칙이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죄인 건데 공개된 방송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만 딱 보면 마치 죄인 같고 또 그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나오면 쉽게 인터넷에 또 누가 올려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악질적으로 이제 변하면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좀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아요. 네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강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. 네. 무조건 팀이라든지 마녀 사냥 그리고 또 뭐 짤을 만들어서 밈을 만들어서 앞뒤 잘라내고 그쵸. 따집기. 네, 특히 뭐 구속 피고인은 다 죄수조법까지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. 네. 이건 너무나 그냥 누가 봐도 맞아요. 그냥 죄인에 대한 이게 재판.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한 이후에 공중계 등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맞아요. 보고 있습니다.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대법원 전합치 뭐 판결 선고라든지 아니면 전제 선고는 사실은 뭐 간혹 이렇게 생중계 하기는 해요.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판례법주의는 아니지만 거의 그 사회적 기준을 정하는 그렇죠. 그런 네. 중요한 판결이기 그렇죠. 때문에 몰라서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국민들을 알 권리를 진짜 충족하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. 뭐 대법원 전합체라든지 아니면 현재 결정 사실 개인이 노출되는 판단들이 아니거든요. 법령에 대해서 뭐 위헌이냐 아니냐 합헌이냐 따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쵸. 근데 이제 1, 2심 이런 하급심, 하급심들은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결론이 언제 나오죠? 11월 15일 금요일. 네, 너무 궁금하네요. 네. 이게 방송이 되면 저도 챙겨볼 것 같긴 한데. 뭐 이상한 결론이 있나요? 아니요. 너무 궁금하잖아요. 우리나라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에 대한 또 선고니까. 네. 중립적인 마음으로, 오로지 그 법조인의 마음으로, 지켜보고 싶긴 하네요. 가능하다면은 판결문 입수되면은 뭐 이슈를 분석해보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뭐 재밌는 이슈 많이 가지고 와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정재영 조은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